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무겁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큰 눈, 작은 코, 도톰한 입술.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아니, 너무나 익숙했죠. 지우야. 제 딸의 얼굴이었어요. 3시간 전, 토요일 오전, 서울은 차가운 가을비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회색빛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11월 9일. 달력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보, 일어났어요? 남편 태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이날만큼은 남편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네. 곧 나갈게요.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상복이 보였죠. 4년 전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이에요. 한 번도 세탁소에 맡기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그날의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죠.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55세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정한 단발머리,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그리고 공허한 눈빛. 4년 전과 비교하면 10년은 늙어 보였죠. 당연하지. 딸을 잃었는데.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가야죠.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죠. 우산을 챙기고 차키를 들었어요.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반복하는 의식 같았죠.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 남편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오늘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어차피 도착하면 알게 될 테니까요.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비는 계속 내렸죠.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만 반복됐어요. 지우야.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간다. 매년 이날 저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생각은 무뎌졌죠. 처음엔 찢어지는 것 같았던 가슴이 이제는 그냥 무겁기만 했어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건가? 슬픔도 익숙해지나 봐요. 30분쯤 지나 낙골당에 도착했어요. 평화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하얀색 4층 건물이에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죽은 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꽃은 안에서 사죠.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산을 펴고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우산을 두드렸죠. 낙골당 입구로 걸어가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견뎌내자. 매년 하는 다짐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맞았어요. 난방이 잘 되어 있었죠. 구석에 꽃집이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다양한 꽃들이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어요. 백합 한 다발 주세요. 남편이 주문했어요. 지우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하얀 백합. 순수하고 깨끗한 꽃이에요. 꽃을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지우는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괜찮아. 올해도 견뎌냈잖아. 딩동.
3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어요. 가끔 다른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부분은 침묵뿐이었죠. 307호. 지우의 방 번호예요.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죠. 기분 탓이겠지. 307호 앞에 섰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누가 있나?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어요. 3명의 아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었죠. 새쌍둥이. 파란색 점퍼를 입고 똑같은 머리 모양을, 똑같은 얼굴을 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큰 도화지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지우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예쁘게 그려야 해. 왼쪽 아이가 말했어요. 응. 엄마 웃고 있는 거 그리는 거야. 가운데 아이가 대답했죠. 나는 엄마 옆에 꼭 그릴래. 오른쪽 아이가 덧붙였어요. 제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저 아이들은 누구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도 놀란 것 같았죠. 저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아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우였어요. 지우의 얼굴이었죠.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나타나는 작은 보조개까지 똑같았어요. 누구세요? 왼쪽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엄마 아는 분이세요? 가운데 아이가 영정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엄마. 저 아이들이 지우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하늘아, 바다야, 별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죠. 젊은 남자가 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남자는 저와 남편을 보자 멈칫했어요. 어머님? 제가 아는 목소리였어요. 강민수. 지우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그 남자였죠. 4년 전 제가 문전박대했던 그 남자예요. 당신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수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어머님의 손주들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주. 저에게 손주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지우가 아이를 낳았다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새쌍둥이를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지우가 죽기 2년 전에 낳았습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지우가 죽은 게 4년 전. 그 2년 전이면 6년 전.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5살입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5살. 제 손주들이 5살까지 자랐는데 저는 몰랐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희를 끊어버리셨잖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지우가 민수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민수는 환경운동가였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직업이었어요. 내 딸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 제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지우를 사랑한다면 포기해. 그렇게 말했었죠.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어요. 결혼했죠.
그리고 저는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우가 죽었어요. 지우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아이들 보여드리고 싶다고, 화해하고 싶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갔습니다. 제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내가 뭘 한 거지? 할머니, 왜 우세요? 작은 손이 제 얼굴을 만졌어요. 하늘이었죠. 새쌍둥이 중 한 명이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바다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세요. 별이가 제 손을 잡았죠. 아이들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낯익었죠. 지우야. 이 아이들 속에 지우가 살아 있었어요. 아이들아. 민수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분들이 누구신지 아니? 새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야. 민수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엄마의 엄마예요? 바다가 덧붙였죠. 우리도 외할머니 있었어요? 별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응?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외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엄마를 싫어했대요. 아이의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하늘아. 민수가 급히 말렸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했어요. 엄마가 울었대요. 외할머니 때문에. 바다가 덧붙였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대요. 외할머니를. 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제가 지우를 울렸어요. 제가 지우를 아프게 했죠. 그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지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미안해.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어요.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남편도 울고 있었죠. 하늘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도 이제 왔잖아요. 순수한 목소리였어요. 늦게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바다가 말했어요. 엄마도 기뻐할 거예요. 별이가 영정 사진을 가리켰어요. 저는 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딸의 모습이었죠. 소아과 의사였던 딸, 아이들을 사랑했던 딸, 그리고 저를 사랑했던 딸. 지우야, 엄마가 왔어. 늦었지만 왔어.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 방 안은 따뜻했죠. 새 아이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손주들이에요. 제가 몰랐던 손주들이죠. 이제야 만났어요. 4년이 지나서야. 납골당을 나선 건 1시간쯤 지나서였어요. 저는 아이들을 지켜보았어요. 새쌍둥이는 민수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걷고 있었죠. 작은 발걸음이에요. 가끔 뒤돌아보며 저와 남편을 확인했어요. 저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님, 민수가 멈춰섰어요. 우리도 따라 멈췄죠.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말해보세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집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더 같이 있고 싶다는데. 하늘이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우리 집 와요. 제가 그림 더 보여드릴게요.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러죠.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민수의 차가 보였어요. 낡은 소나타였어요. 10년은 넘어 보이는 차였죠. 뒷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보였어요.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희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차에 태웠죠. 카시트도 없었어요. 그냥 뒷좌석에 앉혔어요. 위험하잖아. 말하려다 멈췄어요. 아직 제가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차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었죠. 어디 사는 걸까?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수의 차가 앞서갔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갔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점점 건물들이 낮아지고 허름해졌어요. 30분쯤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촌이었어요. 여기서 살고 있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들도 따라 내렸죠. 저희도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3층짜리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벽은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많았죠. 좁은 골목길에는 쓰레기통이 넘쳐 있었어요. 이쪽입니다. 민수가 앞장섰어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죠. 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숨이 찼어요. 운동을 해야 하나. 계단 끝에 철문이 있었어요. 녹슨 문이었죠.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현관이었어요.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아이들 신발, 민수의 운동화, 그리고 낡은 슬리퍼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5평쯤 되어 보이는 원룸이었어요.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있었고 옆에 작은 방 하나가 보였죠. 가구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소파는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여 놓았고 식탁은 다리가 삐걱거렸어요. 좁아서 죄송합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죠. 저와 남편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스프링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죠. 아이들은 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방이에요.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일어나 방을 들여다봤어요. 6평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방이었어요. 2층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새쌍둥이가 저 침대에서 자는 모양이에요. 하늘이는 위에서 자고 바다랑 별이는 아래서 자요. 바다가 설명했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죠. 엄마 그림, 아빠 그림, 그리고 새쌍둥이 그림. 별아, 이거 봐. 별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인형들이 가득했죠. 이거 다 엄마가 주신 거예요. 지우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죠. 차 드실래요? 괜찮아요. 저는 앉으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어요. 천장에는 습기 자국이 보였죠. 겨울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지 안이 쌀쌀했어요.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니. 민수 씨, 제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3년쯤 됐습니다. 3년. 지우가 죽고 1년 후부터 여기 산 거였어요. 전에는 어디 살았어요? 지우랑 결혼하고는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작은 투룸이었는데 지우가 죽고 나서 월세를 못 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하시는 일은? 남편이 물었어요. 환경단체에서 일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받으세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민수가 주저했어요. 180만 원 정도요. 180만 원. 새쌍둥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이들 유치원은요? 국공립 유치원 보내고 있습니다. 무상이라서. 밥은 제대로 먹여요? 먹입니다. 제가 해주고 있어요. 주방을 봤어요. 낡은 가스레인지, 작은 냉장고, 그리고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는 싱크대.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제대로 먹이고는 있을까? 아빠 배고파? 하늘이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라면.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려는 모양이에요. 라면 말고 제대로 된 걸 먹여야죠. 제가 말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애들이 라면 좋아해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외식하죠. 애들도 데리고.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수가 손살에 쳤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식당을 찾았죠. 한식 뷔페가 보였어요. 여기 들어갑시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반겼죠.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죠. 할머니, 여기 음식이 엄청 많아요. 바다가 눈을 반짝였어요. 가서 가져오렴.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새쌍둥이가 뷔페대로 갔어요. 민수가 따라갔죠. 저와 남편만 자리에 남았어요.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의 질문이었어요. 뭐요? 저 아이들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요.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왔죠. 스파게티, 치킨, 샐러드, 그리고 과일까지. 맛있겠다. 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먹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먹었죠.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얼마나 굶겼길래.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보다 천천히 먹었죠. 아이들이 먹는 걸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민수 씨도 많이 드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차에 탔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민수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아이들이 차에서 내렸죠. 할머니, 또 와요. 하늘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꼭 올게. 제가 대답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불렀어요. 네.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아이들에 관해서.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민수를 봤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저 사람은 알고 있을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텅 빈 집이에요. 조용했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저 아이들, 우리가 키워야 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민수 씨가 동의할까요? 동의하게 만들어야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런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해요. 하지만 민수 씨 입장에서는 민수 씨도 알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데려와서 키웁시다. 지우가 그걸 원할 거예요.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합시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죠. 새쌍둥이의 얼굴, 낡은 빌라, 라면으로 때우려던 점심, 그리고 민수의 수척한 얼굴. 내가 4년 전에 알았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우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 아이들을 데려와야 해. 그게 지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민수의 번호를 저장했죠.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짧은 답장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엄마가 내 아이들을 지킬게.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새쌍둥이 생각만 했어요. 진료실에 앉아 있어도 환자를 진찰하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자는 아이들. 견딜 수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회색 옷에 검은색 바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차림이었죠. 오늘 꼭 설득해야 해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대화하기 좋은 곳이죠. 제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했어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에요.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죠. 카페 문이 열렸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죠. 청바지에 후드티, 그리고 낡은 운동화.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이런 곳에 오기 불편했겠지. 민수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왔어요. 앉아요. 민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뭐 마실래요? 물이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직원에게 주문했어요. 민수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커피가 나왔어요. 민수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컵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민수 씨,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어머님.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6년 전 내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 그리고 지우를, 딸을 외면했던 것, 다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변명하지 않을게요. 나는 틀렸어요. 당신이 환경운동가라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했죠. 하지만 그건 내 오만이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라도 사과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아이들 말인데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죠.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커피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15평 원룸에서 새쌍둥이가 자라기엔 너무 좁아요. 그리고 당신 월급으로는 충분히 키우고 있습니다. 민수가 끊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면서요? 제 말에 민수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가끔 그래요. 하지만 저녁은 제대로 해먹입니다. 그래요, 가끔이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건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 매 끼니 제대로 된 음식이 필요해요. 어머님,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제 말이 날카로웠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최선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되는 환경이에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됩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어요. 왜요? 제 아이들입니다. 내 손주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친권자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죽었을 때 어머님은 어디 계셨나요? 제 가슴이 찔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를 외면하셨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첫 돌일 때도 어머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키우겠다고요? 4년 동안 찾지도 않으시더니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아이들이 불쌍해 보여서요? 제가 형편없어 보여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으니까. 민수가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민수가 일어섰어요. 앉아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전 할 말 다 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민수가 멈춰섰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양육비, 교육비 다 댈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돈으로 해결하시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6년 전에도 그러셨죠. 저한테 돈 주면서 지우 포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6년 전 저는 민수에게 수표를 내밀었어요. 5천만 원짜리 수표였죠. 이거 가지고 지우한테서 떠나요.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에요. 민수 씨, 제가 다시 불렀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아이들에게 뭐가 최선인지 생각해봐요. 생각해봤습니다. 민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이들에게 최선은 아빠와 함께 사는 겁니다. 비록 좁고 허름한 집이지만 사랑이 있는 집입니다. 사랑으로 배를 채울 순 없어요. 제 말이 너무 냉정했어요. 저 스스로도 놀랐죠. 민수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역시 어머님은 안 변하셨네요. 뭐라고? 6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머님에게 중요한 건 돈이에요. 그게 전부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랑이에요? 어머님이 지우를 사랑했나요? 제 입이 다물어졌어요. 사랑했지.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어머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공부하라고만 하고 의사 되라고만 하고 돈 많은 사람 만나라고만 했다고요. 그건 지우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계속했어요. 지우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대신 동네 병원을 선택했죠.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반대하셨죠. 왜 대학병원 안 가냐고. 왜 돈 적게 버는 곳에 가냐고. 그랬었나? 기억이 흐릿했어요. 지우는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결국 지쳤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이거 지우의 일기예요.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읽어보세요. 지우가 어머님에 대해 뭐라고 썼는지. 저는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펼쳤어요. 지우의 글씨였어요. 익숙한 글씨체였죠.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걸까? 가끔 모르겠다. 엄마는 항상 내가 뭘 해야 하는지만 말씀하신다.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안 물어보신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지만 내가 행복한지는 관심 없으신 것 같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수를 엄마에게 소개했다. 엄마는 화를 내셨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하셨다. 엄마에게 사랑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잡기 힘들었어요. 엄마와 연락이 끊겼다. 아기가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엄마, 저 이제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새쌍둥이를 낳았다. 너무 예쁘다.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언젠가 엄마와 화해할 수 있을까? 그날이 오면 엄마에게 말하고 싶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해해요. 수첩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돈은 없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그걸 원할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자라는 걸.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죠.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민수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이 아이들에게 충분한가요? 제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민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도와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은 아이들을 키워요. 대신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할게요. 민수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신에 뭘 원하세요? 아이들을 자주 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가끔 우리 집에서 재워도 되고요. 민수는 한참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많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무능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민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저도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죠. 처음이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지우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제대로 할게. 다음 주 일요일 새쌍둥이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주방을 정돈했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손주들을 맞이하는 거였죠. 긴장되네. 손이 떨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집에 맞이하는 거였어요.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애들은 편하게 있어야 해요.
너무 격식 차리면 오히려 어색해할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마트에서 장을 받았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소고기, 새우, 과일, 우유, 그리고 과자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아이들은 11시에 온다고 했죠. 저는 지우의 방으로 갔어요. 4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에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죠. 지우의 옷, 책, 인형,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지우의 베개를 안아봤죠. 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우야, 오늘 내 아이들이 와. 엄마가 잘할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죠. 문을 열었어요. 새쌍둥이가 서 있었어요. 똑같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뒤에는 민수가 있었어요. 할머니,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왔구나.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죠.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어서 들어와.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며 눈이 커졌죠. 와, 할머니 집 진짜 크다. 바다가 소리쳤어요. 우리 집보다 100배는 큰 것 같아요. 별이가 덧붙였어요.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색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실례합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있어요. 남편도 거실로 나왔어요. 애들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새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들어올렸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소리가 이 집에 울려 퍼진 게 얼마만이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애들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햄버거요. 하늘이가 소리쳤어요. 피자요. 바다가 덧붙였어요. 아이스크림이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알았어.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방으로 갔어요. 민수가 따라왔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민수가 고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양파 좀 썰어줄래요?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섰어요. 저는 고기를 다듬고 민수는 양파를 썰었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6년 전만 해도 민수를 집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함께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어머님. 지우가 어떤 아내였어요?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최고였습니다. 아침마다 제 출근길에 도시락을 싸줬어요. 바빠도 꼭 챙겨줬죠. 그리고 밤에 제가 피곤해하면 발 마사지를 해줬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한테는 더 좋은 엄마였어요. 매일 밤 책을 읽어줬고 노래를 불러줬고 아프면 밤새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가난해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제 일을 응원해줬죠. 지우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네.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우는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겠지. 요리가 끝났어요. 햄버거,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과일까지. 상을 차려서 거실로 가져왔죠. 와,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맛있겠다. 다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죠. 천천히 먹어.
체해. 민수가 아이들을 걱정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행복해 보였죠. 이 모습을 지우도 봤을까?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집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여기 방이 몇 개예요? 바다가 물었어요. 5개. 와, 5개나요? 별이가 놀라워했어요. 우리 집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이가 말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애들아, 할머니가 방 하나 보여줄게. 저는 아이들을 지우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커튼, 인형들, 그리고 책장 가득한 의학 서적들. 지우의 방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엄마 방이야. 제 말에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방이요? 응. 엄마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야. 새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죠. 이거 엄마 인형이에요? 바다가 곰 인형을 들었어요.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인형이야. 진짜요? 별이가 신기한 듯 인형을 쓰다듬었어요. 하늘이는 책상 위에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엄마예요? 그래. 엄마 어렸을 때 진짜 예뻤어요. 아이들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우야, 내 아이들이 내 방에 있어. 이렇게 내가 남긴 흔적들을 보고 있어. 할머니. 하늘이가 불렀어요. 응? 우리가 여기서 자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진짜요? 와. 새 아이가 뛰어다니며 기뻐했어요. 그때 민수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죠. 저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요? 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아이들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미안해서요.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남편과 함께 놀고 있었죠. 레고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베란다로 나왔어요. 민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지우가 어떻게 죽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과로사였습니다. 과로사? 네. 지우는 동네 병원에서 일했어요. 소아과 의사로요. 하루에 60명 넘는 아이들을 봤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새쌍둥이를 돌봤죠. 밤에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애들이 어려서 밤에 자주 깼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늦었어요.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요? 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가 안 돌아온다는 걸.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잘못입니다. 왜요? 제가 더 벌었어야 했어요. 그럼 지우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우가 선택한 거예요.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도, 당신과 결혼하는 것도, 아이들을 낳는 것도 다 지우가 선택한 삶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지우는 행복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갈 시간이었죠.
애들아, 이제 집에 가야지. 민수가 아이들을 불렀어요. 벌써요? 더 있고 싶은데. 하늘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다음에 또 오면 되지. 남편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짜요?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아이들은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조심해서 가.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죠. 차가 사라진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텅 빈 집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비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오늘 좋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지우가 봤을까요? 우리가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저는 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지우는 웃고 있었죠. 지우야, 엄마가 이제 제대로 할게. 내 아이들을 잘 돌볼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민수였어요. 어머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집에 오는 내내 할머니 집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도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도 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죠.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새쌍둥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편하게 구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늘이가 외쳤어요. 알았어. 할머니가 뭐 만들어줄까? 떡볶이요. 김밥이요. 치킨이요. 세 아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주방으로 갔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민수도 변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웃고 있었어요. 좋아지고 있어.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였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누구지? 남편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연 선생님 댁이 맞으시죠? 그런데요, 누구시죠?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최윤아라고 합니다. 아동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아동복지과.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아동복지과가 여기에? 들어오시죠. 남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여자가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아이들을 봤죠. 안녕,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하늘이요. 바다예요. 별이에요.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예쁜 이름이네. 나는 유나 이모야.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해 보이지 않았죠. 공식적이고 차가운 미소였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여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죠. 당신, 오랜만이네요, 강민수 씨. 최윤아가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저 둘이 아는 사이야? 뭐하러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례 방문이에요. 아동복지 확인 차원에서요. 누가 신고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윤아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꺼냈죠.
강민수 씨, 당신이 현재 셋쌍둥이를 혼자 양육 중이시죠? 네.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셋쌍둥이를 키우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네요. 최윤아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항변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윤아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충분히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최윤아가 저를 바라봤어요. 법적 양육권자는 강민수 씨인데 실질적 양육은 외조부모님이 하고 계시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건 오해예요. 민수가 급히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확인해야겠네요. 최윤아가 수첩을 꺼냈어요. 강민수 씨 댁의 주소가 신길동 빌라죠? 15평 원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셋쌍둥이가 15평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방은 몇 개입니까? 하나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최윤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적절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셋쌍둥이가 한 방에서 지내는 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여기 신고 내용에 따르면 최윤아가 서류를 펼쳤어요. 아이들이 종종 끼니를 거르거나 라면으로 때운다고 되어 있네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가 신고한 거지? 그건 가끔이에요. 제가 바쁠 때만 그렇게 했어요. 민수가 변명했어요. 가끔이라도 안 됩니다. 최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동은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최윤아 씨, 제가 나섰어요. 민수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우고 있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윤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양육권자와 실질적 양육자가 다른 상황. 그리고 양육권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 이 두 가지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빠, 왜 화내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가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최윤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강민수 씨, 제가 여기 온 건 아이들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복지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윤아가 설명했어요. 첫째, 강민수 씨가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고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 둘째, 양육권을 외조부모님에게 이전하는 것. 침묵이 흘렀어요. 양육권 이전은 안 됩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을 택하시겠다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3개월 드릴게요. 3개월이요? 네. 3개월 안에 적절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증명하세요. 그렇지 못하면 최윤아가 말을 멈췄어요. 그렇지 못하면요? 제가 물었어요. 강제로 양육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최윤아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여자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거실은 침묵에 잠겼어요.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민수 씨, 제가 다가갔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어요. 더 좋은 집에 살았어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돼요. 남편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3개월 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수입을 늘려요. 180만 원으로 어떻게 더 좋은 집에 이사해요? 보증금도 없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보증금 지원해드리고 월세도 보태드릴게요. 안 됩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어머님께 너무 많이 받았어요. 더 이상은 못 받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요? 자존심이 남아있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는 아이들 아빠예요.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계속 어머님께 손 벌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민수가 무력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하늘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바다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가 해결할게. 민수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할머니 집에서 못 살게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계속 올 수 있어. 제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정말 계속 볼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수와 아이들이 돌아간 후였어요.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여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알아요. 3개월 안에 민수 씨가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180만 원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도와줘야죠. 하지만 민수 씨가 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양육권 이전은 어때요? 네. 차라리 우리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받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양육권 이전. 그 말은 아이들을 완전히 우리가 키운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가 동의할까요? 설득해야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했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민수에게서 아이들을 빼앗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남편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야 할까? 아니면 그를 도와야 할까? 뭐가 정답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함께 해결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달이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힘들지만 정답이 없는 선택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불안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목요일 오후 저는 병원 일을 마치고 민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였죠.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야 해.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낮인데도 골목은 어두웠죠.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층 민수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딩동,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집에 없나?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죠. 누구 찾으세요? 저기, 강민수 씨 집인데요. 아, 민수 씨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던데. 며칠 전부터요? 네. 월요일쯤부터요. 애들 소리도 안 들리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짐을요? 네. 큰 가방 들고 애들 데리고 나가던데. 어디 이사 가나 봐요. 이사? 말도 안 했는데 이사를 갔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뚜뚜뚜.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씨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여보, 어디 갔다 와요? 민수 씨 집에 다녀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가 이사 갔대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갑자기요? 네. 이웃 사람이 그러는데 월요일부터 안 보인대요. 이상하네요. 왜 말도 안 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괜찮을까? 민수는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수연 선생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소희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아동 관련 기관이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강민수 씨와 그의 세 자녀에 관해서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강민수 씨가 저희 기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요? 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맡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보호시설. 그 말은 아이들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외조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민수 씨 어디 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네,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현재 임시보호 중입니다. 임시보호요? 네. 강민수 씨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저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 씨가 아이들을 버리려고 한다고요? 보호시설에 맡기려고 했대요. 왜요? 우리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오후 3시 우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죠. 3층짜리 건물로 외벽이 색이 발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소의 상담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30대 초반의 여자였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선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좁은 방이었죠.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앉으세요. 앉았어요. 아이들은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2층 놀이방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데려올게요. 민수 씨는요? 강민수 씨는 현재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김소희가 서류를 펼쳤어요. 강민수 씨가 어제 저희를 찾아왔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그리고 절박했습니다. 김소희가 말을 이었어요. 3개월 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려고 한 거예요? 네. 일주일 정도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지만 일주일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김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외조부모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아이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소희가 나갔어요. 5분쯤 지나 문이 열렸어요. 새쌍둥이가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저는 아이들을 꽉 안아주었죠. 애들아, 괜찮니? 네. 하늘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여기서 잘 지냈어? 네. 그런데 할머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바다가 물었어요. 곧 갈 수 있어. 아빠는요? 아빠는 어디 갔어요? 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곧 올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민수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떨리고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갑자기 낯선 곳에 맡겨져서. 선생님, 제가 김소희를 불렀어요. 네. 아이들을 데려가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강민수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수 씨한테 연락해서 동의 받을게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민수 씨, 나예요. 어머님, 지금 아동보호센터에 와 있어요. 아이들 데려가도 될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 씨? 네. 데려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 있어요? 만나요.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부끄러워서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실패했어요, 어머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민수가 흐느꼈어요. 저는 무능해요. 돈도 못 벌고 집도 없고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민수 씨, 진정하세요. 그냥 아이들 데려가세요. 어머님이 키우세요. 뭐라고요? 양육권 드릴게요. 저는 포기할게요. 민수 씨. 하지만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여보.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요? 민수 씨가 양육권 포기한대요. 뭐라고요?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긴대요. 김소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무슨 절차요? 양육권 이전 신청이요. 강민수 씨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가져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일단 아이들 데려갈게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센터를 나왔어요. 차에 태우며 하늘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아요? 응, 그럴 것 같아. 아빠는요? 아빠는
일이 좀 많아서 바빠. 아빠 보고 싶어요. 별이가 울먹였어요. 곧 볼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언제 볼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을 지우의 방에 재웠어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죠. 저와 남편은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알아요. 민수 씨가 포기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에게서 아이들을 빼앗는 게 맞는 걸까요? 빼앗는 게 아니에요. 민수 씨가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절박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집을 삼키고 있었죠. 지우야, 엄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남편을 도와야 할까? 아니면 내 아이들을 데려와야 할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지우가 나타났어요. 엄마. 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정답? 마음속에 있어요. 지우가 사라졌어요. 잠에서 깼어요. 새벽 4시였죠. 저는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여보, 어디 가요? 민수 씨 찾으러 가요. 지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핸드폰, 지갑,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우가 남긴 청진기였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아. 조심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이들 부탁해요. 알았어요. 집을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죠. 어디부터 찾아야 하지? 먼저 민수의 빌라로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죠. 다음으로 민수가 일하던 환경단체 사무실로 갔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아침 일찍이라 문이 잠겨 있었죠. 1층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죄송한데요. 2층 환경단체 사람들 몇 시에 출근해요? 9시쯤이요.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않았죠. 9시가 되자 다시 건물로 갔어요. 2층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몇 개와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벽에는 환경보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강민수 씨 아세요? 네, 민수 형. 근데 누구세요? 저는 민수 씨 가족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출근 안 하셨어요.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민수 씨가 자주 가는 곳 있어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강공원이요. 민수 형이 힘들 때마다 거기 가셨어요. 어디쯤이요? 여의도 한강공원. 거기 벤치에서 자주 앉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급히 사무실을 나왔어요. 여의도로 향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10시쯤이었어요. 넓은 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죠. 어디쯤 있을까?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벤치마다 확인했죠. 30분쯤 걸었을까?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어요. 찾았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민수 옆에 앉았어요. 민수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민수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직장 동료가 알려줬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강을 바라봤어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아이들 잘 지내요? 민수가 먼저 물었어요. 네. 걱정하고 있어요. 아빠 보고 싶어 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볼 자격이 없어요. 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빠 자격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좋은 집도, 좋은 음식도, 좋은 교육도, 그게 전부예요? 제가 물었어요. 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것뿐이에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 저는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어요. 지우의 청진기였죠. 이게 뭔지 알아요? 지우 거. 그래요. 지우가 쓰던 청진기예요. 청진기를 민수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지우는 왜 소아과 의사가 됐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우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천식이 있었죠. 밤마다 기침을 했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때 지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바빴거든요. 병원 일이 많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기침할 때마다 저는 짜증을 냈어요. 조용히 해. 엄마 피곤해. 그렇게 말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우를 담당하던 소아과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우를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밤늦게까지 지우를 돌봐주셨어요.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저는 청진기를 바라봤어요. 지우가 그때 말했어요. 엄마, 저도 커서 저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될래요. 아픈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의사요. 민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지우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따뜻함이었어요. 관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제가 민수의 어깨를 잡았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큰 집도 비싼 음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에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 같은 무능한 아빠요? 당신은 무능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우를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복지과에서는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네.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당신도 아이들도. 어머님, 우리 집은 넓어요. 방도 많아요. 당신과 아이들이 살기에 충분해요. 하지만 그건 자존심 상해요? 제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6년 전에 자존심 때문에 딸을 잃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자존심 때문에 반대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가난한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우를 잃었어요. 자존심을 지키고 딸을 잃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손주들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요. 민수가 울었어요. 어머님, 우리 함께 살아요. 가족으로.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계속 짐이 될 텐데요. 짐이 아니에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내 사위예요. 지우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쌍둥이의 아빠예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가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두 사람은 일어섰어요. 강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지우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빠, 새 아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빠 어디 갔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잠깐 일이 있었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남편이 나왔어요. 민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 민수, 그리고 새쌍둥이. 6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죠.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응. 아빠도 같이. 진짜요? 와. 바다가 환호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에요? 별이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밝은 웃음이었죠. 저는 벽에 걸린 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우도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엄마가 드디어 해냈어. 내가 원하던 걸. 우리 모두 함께야. 다음 날 아동복지과에 전화했어요. 최윤아 담당자였죠. 네, 이수연 선생님. 강민수 씨와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주거 문제는 해결됐네요. 네. 그리고 양육권은 민수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원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가정 방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민수가 함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죠. 이게 가족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년 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지우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우가 남긴 것들은 여기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 민수의 헌신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 속에. 지우야, 고마워.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우리에게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줘서. 1년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저는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굽고 토스트를 만들고 우유를 데웠죠. 할머니, 배고파요. 하늘이가 식탁에 앉으며 소리쳤어요. 이제 6살이 된 하늘이는 키가 많이 자랐어요. 조금만 기다려. 저도 배고파요. 바다가 옆에 앉았어요. 나도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앉았죠. 새 아이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식탁에 앉아요. 학교 가기 전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애들아, 손 씻었어? 민수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얼굴에 살이 올랐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씻었어요. 새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진짜? 민수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하늘아, 너 손 안 씻었지? 들켰다. 하늘이가 웃으며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가 차려졌어요. 계란, 토스트, 과일, 그리고 우유. 남편도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날씨 좋네. 네, 정말 좋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오늘 아이들 소풍 가는 날이에요. 아, 맞다. 유치원 소풍? 네. 도시락 싸야 해요. 내가 도와줄게.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남편은 민수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들처럼 대하고 있었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가족인데. 민수가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타러 나갔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할아버지도 안녕. 그래, 잘 다녀와. 버스가 출발했어요.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배웅했죠. 민수도 출근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저도 출근할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는 이제 새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환경단체를 그만두고 구청 환경과에 취직했죠. 월급도 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저녁에 일찍 올게요. 오늘 장인어른이랑 약속 있잖아요. 무슨 약속? 탁구 치기로 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맞아. 내가 이번엔 꼭 이긴다. 그럼 내기 한 번 더 하실래요? 좋지. 진 사람이 설거지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민수가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어요. 저와 남편만 남았죠. 여보, 남편이 불렀어요. 응? 행복해요? 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지우가 봤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거 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을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죠. 오후가 되었어요. 저는 지우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방은 새쌍둥이의 방이 되었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침대는 3개로 늘었죠. 그리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지우의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의학 서적들, 청진기, 그리고 사진들. 지우야, 내 방이 이렇게 변했어. 아이들로 가득 차 있어.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죠. 어머님, 집에 왔습니다. 벌써? 일찍 왔네.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민수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응. 아이들 책 좀 정리하고 있었어. 민수가 지우의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었죠. 어머님. 응? 오늘이 지우 기일이에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맞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납골당에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그래야지. 오후 3시 우리는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저, 남편, 민수, 그리고 새쌍둥이. 모두 함께였죠.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납골당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복도를 걸었어요. 307호. 지우의 방. 문을 열었어요. 지우의 영정 사진이 우리를 맞이했죠. 엄마. 새 아이가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냈어요. 각자 만든 꽃다발이었죠. 엄마, 우리 왔어요. 하늘이가 꽃다발을 놓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바다가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지우야,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어.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무릎을 꿇고 영정 앞에 절했죠. 지우야, 나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늦게 왔어. 힘든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잘 살고 있어.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마워. 이 아이들을 남겨줘서, 그리고 나를 선택해줘서.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야.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못해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내가 뭘 원했는지, 뭐가 중요한지. 지우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 아이들을 잘 키울게. 내가 원하던 대로 사랑으로 키울게. 남편도 다가왔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다. 미안하구나. 너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못 돼서.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될게. 약속한다. 우리 모두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지우의 영정 앞에서 가족으로서 엄마, 우리 이제 가도 돼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응, 가자.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할머니, 손잡아요. 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도요. 바다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요. 하늘이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차에 올라탔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남편이 물었어요. 치킨, 피자, 떡볶이. 아이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럼 다 시켜 먹자.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백미러로 납골당을 바라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건물.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였어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 민수의 헌신 속에, 우리의 사랑 속에. 지우야, 이제야 엄마가 알았어. 내가 남긴 게 뭔지. 사랑이었어. 그 사랑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어. 집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죠. 집이다. 아이들이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남편과 민수가 치킨을 시키고 있었죠. 아이들은 소파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4년 전 잃어버렸던 것들,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한 달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 남편, 민수, 그리고 새쌍둥이. 6명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지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지우도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할머니, 같이 놀아요. 하늘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알았어. 할머니가 간다. 저는 아이들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웃었어요. 함께 놀았어요. 함께 행복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우야, 감사해. 엄마를 다시 엄마로 만들어줘서, 할머니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이 가족을 만들어줘서.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어요. 마치 지우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잘 자, 지우야.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사랑으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죠. 그리고 꿈을 꿨어요. 지우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지우야, 이제 괜찮아요. 모두 행복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따뜻함은 남아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봄이 왔어요. 우리 가족의 봄이.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